자, 두 번째 단계는 전 조작기다라고 해요. 자, 이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자, 상징과 심상을 사용하는 표상적 사고 능력은 증가를 해요. 다만, 전 조작기, 조작 전 단계죠. 그래서, 자, 보다 더 논리적인 사고, 이거 하기에는 좀 아직 이른 단계예요. 자, 이 단계를 전 조작기다라고 하고, 이 단계에 가지고는 발달상의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자, 하나가 뭐냐면, 상징적 사고들이 이때 막 증가돼요. 눈앞에 없는 사물을 표상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경험한 것을 상징이나 언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요 시기는 또 자기중심성이 또 발달하는 시기예요. 나의 생각, 관점, 그 다음에 감정을 이해하지 못, 여기에만 집중이 되고요.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 나오죠. 물활론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자, 물활론적 사고가 뭐냐면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뭐예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감각과 의도를 우리가 인간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동들이 막 말을 걸기도 하고 이런 시기죠. 자, 이게 물활론적 사고가 증진되는 시기, 시작되는 시기. 자, 그 다음에 실제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생각한 것이 실제로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꿈도 실제 현상이다라고 믿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전 조작기는요. 2세에서 7세에 해당되고요. 자, 표상적 사고,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비가역적인 사고가 발달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전 조작기가 지나서 어떤 단계를 맞이하냐면 구체적 조작기 단계를 맞이하게 돼요. 자, 특별한 개념들이 나오죠? 보정 개념을 획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정 개념이란 뭐냐? 자, 물질의 양이나 수, 길이, 면적 등을 형태나 순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유목화, 체계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요. 말 그대로 여기 조작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속성 분류에 따라서 뭐 통합하고 분류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고요. 자, 유목화가 생기니까 이런 서열화도 충분히 가능한 시기이죠. 특정한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서 서열화가 뭐예요? 순서대로 두는 거죠. 자, 사물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서열 조작이 가능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기를 우리는 구체적 조작기다라고 하고요. 연령은 7세에서 11세에 해당이 돼요. 논리적이고 가역적이고 또 보존 개념 획득하는 시기다. 우리가 잘 알아둡시다. 분류 및 서열적 조작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또 다른 단계를 맞이해요. 자, 이번에는 형식적 조작기. 자, 나이를 보면 훨씬 더 이제 좀 많아지죠? 자, 현실적 세계를 넘어서 특별한 게 시작이 돼요. 가상적인 추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많이 증진되는 시기예요. 자, 뭔가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작하거나 특별한 기능이 생기죠.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덕적이고 보다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가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게 무엇이다 라고 개념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는 11세에서부터 15세에 해당이 되고요. 추상적 사고랑 그다음에 가설적 사고 이런 것들이 증진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아제 인지 발달률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특성들 특히 제가 아래 키워드로 이렇게 박스 지문으로 해놓은 것도 꼭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발달이론에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콜보그의 자, 무슨 발달 이론이에요? 아까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었죠. 콜보그는 도덕성 발달 이론이다라고 해요. 자, 도덕성이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발달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이 콜버그는요, 도덕성 발달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뭐 하인즈의 갈등이다라는 특별한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에 이렇게 갈등 상황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가 이걸 가지고 도덕 발달 단계 어느 단계다라고 이렇게 규명을 했어요. 자, 도덕적 갈등에 대해서 개인이 판단하고 추론하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론이나 판단 능력이 보다 더 뭐랄까 구체적이라고 할까요? 이러면 보다 더 도덕 발달이 상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 기반을 해서 도덕 발달 단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인습 이전 수준 단계다라고 해요. 자, 인습 이전 수준 단계는 행위의 결과가 주는 보상이나 처벌의 여기에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거에 집중을 해요. 보상이 어떻지? 처벌이 어떻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이 보상이나 처벌가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서 규칙을 정하고요. 또 물리적 권위에 따라서 물리적 권위자, 예를 들어 선이다, 악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인습 이전 수준은 단계를 1단계와 2단계로 또 하위 서타입으로 또 나눠져요. 자, 1단계는 처벌과 복종, 지양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권위자의 벌을 피하고 권위자의 복종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굉장히 많이 그것의 중요도가 가중치가 올라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단계 2단계는 개인적 보상이 어떠냐, 보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 도덕성 발달이 좀 많이 달라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보상 지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개인의 어떤 욕구 충족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욕구 충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도덕적 판단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상 지향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뭐지?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생각하는 일종의 교환 관계로 인간관계를 해요. 그래서 이익이 뭐지? 그 다음에 손실이 뭐지? 이런 거를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단계가 인습 이전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자, 아까 인습 이전 단계였으면 이번에는 인습 단계예요. 인습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가족이나 사회, 국가의 기대를 따르는 것이 결과랑은 상관없이 자,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 뭐 정당화 이런 거에 많이 집중하는 도덕 발달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습 수준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하위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3단계와 4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자, 단계 3은 대인관계 조화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굉장히 포커싱이 돼 있죠. 타인을 기쁘게 하고 뭐 도와주거나 또 이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이렇게 남을 돕고 배려하고 인정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착한 소녀, 소년 지향 단계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단계 4가 있어요. 아, 이때는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단계로 이렇게 옮겨져 가요. 자, 법이나 질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지켜야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회 속에서 개인은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도덕적 가치관이 많이 발달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단계가 인습 수준의 3단계와 4단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